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사람이 결국 나를 버린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예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배신에 관한 당신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올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작은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여러 해가 흘렀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들 앞에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다는 쪽지와 함께 문 밖에 여자아이가 이불 속에 쌓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러한 일이 흔했던 시절이었어요. 이 아이를 어머니는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요.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무엇보다 배움의 길을 열어줬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늘 애썼죠. 처음 딸을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죠. 밤마다 계속되는 울음. 왜 우는 거야? 뭘 원하는 거야? 기저귀를 갈아줘도, 분유를 줘도 계속 울어대는 딸. 그때는 정말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육아서를 뒤져가며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고 혹시 우리 딸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신경 쓸 게 하나씩 늘어갔어요.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똥은 정상인지. 이게 부모가 되는 거구나 싶었죠. 조금 크면서 또 다른 고민들이 시작됐어요.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완전 전쟁터가 됐죠. 얘야, 그거 만지면 안 돼. 하루에 몇 번을 외치는지. 화장품 뚜껑 열어서 바르고 휴지 온 집에 뿌리고. 정말 눈 한 번 깜빡할 수 없었어요. 마트에서 울어대면 모든 시선이 우리한테 쏠리고 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눈빛들. 그때는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딸이 엄마 하고 부르면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시작됐어요. 다른 엄마들과의 비교. 우리 애는 벌써 한글을 다 떼었는데 너희 딸은? 아, 이게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학원 스케줄 하나씩 늘어가고 피아노, 미술, 영어, 수학. 매일 학원 셔틀 운전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 딸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딸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세상 모든 피로가 한 번에 날아갔어요. 볼에 뽀뽀해주면서 엄마 사랑해라고 할 때. 아,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싶었죠.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 온통 선으로만 그어진 그림인데 이거 엄마야. 어디가 엄마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학예회에서 떨면서도 열심히 춤추는 모습. 다른 아이들보다 박자가 안 맞아도 우리 딸이 제일 예뻤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죠. 딸이 조금 더 크면서 밤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그럴 때 딸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기 들어주는 시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해? 그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 그런 대화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춘기가 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엄마는 나를 전혀 이해 못해. 어제까지 내 말을 잘 듣던 딸이
갑자기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나와야 한다고 해도 안 나오고 밥 먹어라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건가? 다른 집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밤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신기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행복했던 순간들도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딸을 키운다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딸 키우기가 더 힘들다, 쉽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는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 아이라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힘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는 거겠죠. 그러던 중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어머니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어요.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딸의 학비와 생활비가 되었어요. 내 딸만은 제대로 키워보자. 이게 어머니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딸은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결국 당당히 의사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자랑이었죠. 이웃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딸이 의사라니.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어요. 어머니는 속으로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살 길이 열린 건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딸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바빠서라는 말로 시작됐어요. 엄마, 지금 병원에서 바빠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점점 늦어졌어요. 집안 행사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면 엄마, 지금 정말 바빠요.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나중에. 이게 의사가 된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처음엔 딸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순히 따라갔죠. 하지만 그건 사실상 버림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맡긴 뒤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니, 몇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아 기다렸어요. 오늘은 우리 딸이 올까?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과 땅, 평생 모아둔 재산이 어느새 딸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딸은 어머니 몰래 위임장을 받아냈어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은밀하게 진행했던 거죠. 그 결과 어머니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요양원 침대 하나에 의지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어머니의 전 재산을 가져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앉은 어머니,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내가 왜 그 아이를 입양했을까? 내 전부를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요양원 창 너머로 멀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심지어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딸을 원망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운명을 탓할 뿐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죠. 사랑과 희생이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한 이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부모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당장 부모님께 안부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지지 않으셨어요? 오늘 퇴근하시면 한번 전화드려 보세요.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그분들에게 그것만큼 큰 선물은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더 사랑하시길 바라면서요.